사람들은 나를 행운의 여자라 불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재벌가 아들과 결혼했으니까요. 신데렐라 스토리라고들 했죠.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7년 전 봄이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한민우가 처음 나타났을 때 말이에요. 키 180의 잘생긴 얼굴, 명품 수트를 입고 영화에서만 볼 법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평범한 여자한테 관심을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매일 카페에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며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는 꿈이 뭐예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그때 그의 눈이 반짝였던 걸 기억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반짝임의 의미를. 전혀 다른 뜻이었더라고요. 6개월의 연애 끝에 그가 프로포즈했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는 정중하고 성실했어요. 우리 가족을 존중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온 세상이 제 것인 것 같았거든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 저택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긴 했지만 그럭저럭 예의를 지켜주셨고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나쁘지 않으셨어요. 민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어요. 결혼 6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민우가 자꾸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회사 일이 많다고 했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태도도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에 대한 견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저를 품평하는 것 같은, 아니 관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언제쯤 아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계속 재촉하셨어요. 민우도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밤에 늦게 들어와서는 바로 잠들거나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밤 민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우연히 봤어요. 하늘이가 아빠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늘이? 누구죠? 저는 민우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당황하며 회사 직원 아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민우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갔어요. 주말에 갑자기 외출하는 일, 전화를 받을 때 멀리 가서 받는 것, 그리고 가끔 아이용품을 사는 모습. 결혼 1년 6개월쯤 되었을 때 드디어 임신했어요. 시댁에서는 크게 기뻐했고 민우도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이상했어요. 민우의 기쁨이 뭔가 다른 이유인 것 같았거든요. 마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 같은 거였어요. 임신 중에도 민우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제가 몸이 무거워져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니까 더 자주 외박을 했어요. 임신한 몸에게 스트레스 주기 싫다며 저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출산일이 가까워졌을 때예요. 저는 입원 준비를 하다가 민우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어요. 출생신고서였는데 제 이름이 어머니란에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미리 준비해둔 서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날짜가 이상했어요. 2년 전 날짜였거든요. 그때 제가 민우를 처음 만났을 때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민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따졌어요. 이게 뭐야? 내가 2년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민우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해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말하지 못했는데. 사실 하늘이라는 아이가 있어. 내 아이야. 그럼 이 출생신고서는 뭐야? 왜 내 이름이 엄마로 되어 있어?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친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제 이름으로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등록했는지,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진통이 시작됐어요. 병원으로 급히 가는 택시 안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출생신고서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보면서도 어디선가 다른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구나.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아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이제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지. 그때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고리타분한 생각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에도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민우의 행동은 여전히 수상했어요.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가더니 어느 날은 아예 외박을 했어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지만 토요일에 무슨 워크숍이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우의 차에 아이 장난감이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제 아이가 쓰는 것과는 다른 장난감이었어요. 더 오래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우를 추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됐어요. 하늘이라는 아이가 정말 있어. 4살이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왜? 왜 내 이름으로? 그래야만 했어. 친엄마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친엄마가 키울 수 없다면 민우가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을까요?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민우가 매주 가는 곳이 어딘지도 알아냈어요. 고급 빌라 단지에 있는 한 집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몰래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봤어요. 민우가 한 아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을. 그 아이가 바로 하늘이었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와 닮은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안에서 나온 여자를 봤거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여자였는데 저와 너무 닮았어요. 마치 자매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민우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때 민우가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수진아, 미안해. 사실 하늘이는 내 아이야. 뭐라고? 내가 낳은 아이야. 쌍둥이였어. 하지만 한 아이는 바로 입양 보내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그런데 한 아이는 어디로 갔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태어날 때 쌍둥이였어요? 한참의 침묵 후에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수진아, 어떻게 알았니?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언니는 바로 다른 집으로 입양됐다고 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쌍둥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민우가 저를 선택한 이유, 시댁에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하늘이를 키우는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제 쌍둥이 언니 수연이었어요. 저보다 20분 먼저 태어났다고 했어요. 수연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뭘 미안해해요? 언니도 속은 거잖아요. 수연은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씨 집안에서 키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20살 때 민우와 관계를 가졌고 하늘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수연은 입양된 아이였고 집안에서는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씨 집안에서 생각해낸 게 쌍둥이인 저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저와 결혼시켜서 하늘이를 제 아이로 둔갑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낳은 우리 아기는? 그 아이도 원래 계획에는 없었어. 하지만 내가 임신하자 집안에서 좋아했어. 이제 진짜 핏줄이 생긴다고.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저는 하늘이의 가짜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 결혼한 거였고 제가 낳은 진짜 아이는 그냥 덤이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작된 출생신고서, 민우와 수연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 한씨 집안의 계획을 담은 대화 녹음. 믿을 만한 기자를 찾아가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기사가 나가기 전에 민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자백해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면 조용히 이혼해드릴게요. 하지만 민우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우리 집안이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저를 위해서요? 언니 아이를 제 이름으로 등록하고 저를 속여서 결혼시킨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연일 언론에서 한씨 집안의 스캔들을 다뤘고 민우는 회사에서 사임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의뢰했던 DNA 검사 결과였어요. 하늘이는 수연의 아이가 아니라 제 친딸이었어요. 수연을 다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언니, 하늘이가 정말 언니 아이예요?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하늘이는 원래 내가 4년 전에 낳은 아이였어. 하지만 나는 그 기억이 없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출산했거든. 4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3개월 임신 상태였는데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임신시켰던 거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민우야. 민우가.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우는 4년 전에 이미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기억을 잃게 만든 다음 하늘이는 수연이 키우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2년 후 다시 저에게 접근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민우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4년 전 일을 기억해요. 민우는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야? 하늘이는 제 아이예요. 당신이 저를 의식불명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해서 낳게 한 아이라고요. 그건 내가 착각하는 거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늘이는 제 친딸이에요. 민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 맞아. 하늘이는 내 아이야. 그래서 뭐, 어차피 너도 좋은 생활했잖아. 좋은 생활이요? 제 기억을 빼앗고 제 아이를 훔쳐서 다른 사람이 키우게 하고 저를 속여서 결혼시킨 게 좋은 생활이라고요? 내가 어차피 평범한 삶밖에 살 수 없었잖아. 우리 덕분에 상류층 생활을 경험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뚤어진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라는 식이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쌍둥이이기 때문이었죠. 언니가 낳은 아이를 제가 낳은 것처럼 꾸밀 수 있어서요.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예뻐서 차라리 너에게서 직접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끔찍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그냥 번식용 도구였던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파장은 생각보다 컸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벌가 스캔들 정도로 여겨졌지만 조작된 출생신고서와 강제임신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어요. 민우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상황은 그에게 불리해졌죠. 특히 4년 전 제가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진이 증언에 나서면서부터요. 당시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병문안을 왔죠.
담당 간호사의 증언이었어요. 한씨 가문에서는 저를 막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어요.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고 협박도 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도 똑같이 망가진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의지가 굳어졌거든요. 언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웠지만 점점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지길 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거짓된 출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고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고 후원금도 보내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연대 메시지가 힘이 됐어요. 결국 민우는 준강간과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한씨 가문의 다른 사람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죠.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지금 저는 하늘이와 제 아기를 데리고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한씨 집안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고 민우와는 이혼 소송이 완료됐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것도 버거워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늘이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엄마가 바뀐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끔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요. 엄마, 왜 나는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하늘이가 어느 날 물어봤을 때 저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해줬어요. 엄마가 아팠을 때 하늘이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잠깐 다른 곳에서 지냈던 거야. 그럼 이제는 계속 엄마랑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엄마는 하늘이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둘째 아이도 이제 3살이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수연 언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지금은 진짜 자매 같아요. 언니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만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죠.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우리 모두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진정한 가족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성범죄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변호사와 가까워졌어요. 이준호라는 분인데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해온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는데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수진 씨의 용기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는 제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줘요. 하늘이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지금은 준호 아저씨를 무척 좋아해요. 며칠 전에 하늘이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엄마, 하늘이, 동생, 그리고 준호 아저씨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모두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그 사건의 피해자로 기억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에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상담사이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행운의 여자.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짜 행운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와 정직한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여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엄마를 두었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야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요.